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이틀 동안 수해 태풍 때문에 뵙질 못했습니다. 오늘은 사흘 만에 아니군요. 주말 끼면 거의 나흘 만에 닷새 만에 뵙는데요. 최민희 전 의원님 모시고 정치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잠깐 본방에도 언급하셨고 또 지금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정말 시끄럽습니다, 나라가. 예, 이거 뭐. 그 나라가 시끄러워도 정부 여당은 챙길 걸 챙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추석 물가 챙긴다고 했는데 지금 추석 장바구니 물가가 장난 아닙니다. 거기 집중해야 되고 또 하나는 환율이 지금 장중 1,385원까지 올라갔다는 큰일입니다. 거예요. 이건 굉장히 큰 일인데 지금 저는 뭐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뭐 야당 대표 소환하고 뭐 법카 문제로 야당 대표 부인 소환하고 지금 이런 거가 전국 운영의 중심이면 대단히 곤란하다고 봅니다. 피로감을 느끼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뭐 정치권에서 야당 대표 소환하고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만약 어떤 정말 그 국민들이 보기에 말입니다. 이 수사가 좀 공정하고 형평성이 있고 혐의가 분명하다면 소환해야죠. 물가가 아무리 오르고 그런데 지금 의문을 제기하는 국민들은 아까도 제가 본방에 잠깐 그 말씀을 드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어떤 혐의가 불거지는 혐의가 있고 이재명 대표의 불거지는 혐의가 있는데 그 과연 수평 비교할 만한 혐의인가? 지금 어떤 적용되는 혐의가 뭐 예를 들어서 주가 조작이라는 혐의랑 공직선거법 위반에 그 말실수한 것 같은 혐의가 수평 비교될 만한가? 근데 어느 쪽이 더 어떤 무거운 혐의인가? 근데 수사의 강도는 어느 쪽에 쏠려 있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판적인 국민들은 많이 걱정을 하고 그런데 저런 사정하면서 지금 이렇게 나라가 시끄러운데 저거 할 때냐? 이런 비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게. 그 사실 정부 여당이나 대통령실의 입장에서는 계속 공세를 취하잖아요. 이건 되게 특이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되게 지지율을 높이고 인기를 얻을 때 여당은 민생을 잘해서 인기를 얻는 거고 야당은 공세를 취해서 인기를 얻는 건데 지금 거꾸로 됐어요.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민생을 챙기겠다 그러고 포항 수해 현장에도 먼저 내려갔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여당이 사정 정국으로 야당에 공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저로서는 총선 때까지 이렇게 하겠다는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2년이나 할 수 있나요? 아니 그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는 거니까요. 그리고 뭐 야당 의원 혹은 야당 정치인들에 대해서 탈탈 털고 있다는 소문은 계속 있어 왔죠.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사실은 저는 뉴스타파가 이번에 대단히 칭찬할 만한 일을 했다고 생각해요. 이번 특종은 더 칭찬받아야 되는 게 특별하게 새로 자기들이 뭔가를 한 게 아니에요. 재판에 가서 꼼꼼히 챙겼을 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월 12일 녹취록과 6월 16일 녹취록은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할 그런데 증거로 말입니다. 보입니다. 저는 좀 이 어떤 정치를 떠나서 저는 좀 궁금한 게요. 그 재판이 주가 조작 재판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검찰이 지금 이 사정정국은 공정한 수사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재판에 대해서 누구보다 검찰이 잘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어떤 녹취록 같은 거 검찰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녹취록에 가지고 있었다고 보죠, 다들. 그런데 그걸 수사를 안 하고 있었다는 건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검찰 입장에서 저는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의심받고 선택적 수사를 하고 있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하지 않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데 대해서 어떤 총장 후보자나 뭐 이런 분들이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총장 후보자 역시 윤석열 대통령 과거 검찰 시절 라인으로 되어 있다 보니 저는 대한민국의 지금 이런 상황이 굉장히 우려되고 제가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국민의힘의 새 비대위원장이 서울법대 출신 검사 출신이세요. 박주선. 아직 뭐 결정된 건 아니죠. 그 물망에 오르는 분이. 근데 적어도 주호영 의원은 판사 출신이잖아요. 근데 그 검사 출신이 다 요직을 차지하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균형이 깨지면 곤란하다고 생각해요. 그 어떤 검사 출신이 행정부와 어떤
주요 요직을 다 차지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은 정말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는데 그건 잘 고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위험성에 대해서는 정말 저도 많이 지적을 했고 근데 그게 손이 가나 봐요. 왜냐하면 예. 국민의당 출신의 국힘에 지금 계신 분들이 박주선 의원뿐만이 아니에요. 예. 다른 의원들 계세요. 예. 다른 의원들 시키면 되는 거죠. 글쎄요. 근데 참 검찰 편중 그렇게 비판을 많이 받는데도 그 부분은 정말 확고하게 지켜나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검찰 공화국이다, 예. 예, 검찰 지휘 국가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네. 그 막스 베버가 그랬잖아요. 네. 정치인의 덕목으로 열정, 책임감, 예. 균형. 네. 그런데 제가 최근에 보니까 균형이 깨지면 열정, 책임감이 다 의미가 없어지더라고요. 중요한 말씀이네요. 그리고 열정이 있을 수 있고 책임감이 있을 수 있는데 균형 감각이 없으면 그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죠. 네. 예. 지금 그런 상황으로 봅니다. 예. 그런데 이건 다른 얘기인데요. 대법관 후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이번 오 대법관 네. 후보는 그런 분이 대법관 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죠? 지금 절차는? 이게 국회 표결해야 돼요. 예. 근데 민주당 방침 혹시 들으신 거 있나요? 민주당은 800원, 예. 800원 그 판결, 해고 판결. 예. 그 800원 해고 판결로 부정적인 기류가 셉니다. 일반 의원들이 그건 말이 안 된다. 아니 그럼요. 예, 저는 법의 왜 기본 제가 최 의원님께 이걸 여쭤보냐 하면은 이거 절대 안 된다고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저는 절대 예.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니 왜냐하면 법관 중에 훌륭하신 분이 그래도 얼마나 많은데 왜 꼭 그런 분이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설명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요. 예, 그리고 그러면서 그분이 검사와 관련해서 100만 원 가까이는 또 면죄부 줬잖아요. 예, 면죄부 줬잖아요. 그럼 그분의 기본이 뭡니까? 저는 법이 추상 같아야 된다는 말, 예. 법과 원칙이 어떻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듣지만 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법은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게 하면 예. 안 된다가 더 주라고 생각해요. 물론입니다. 그 말씀도 중요하고 법은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자기가 어떤 법과는 일관성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네. 그 일관성이 있다고 봐야 되나요? 이거 있죠. 있네요. 예, 예.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것도 800원으로 한 사람을 해고시킨 그런 사람은 사실 그런 분은 법 쪽에 있어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청문회 과정에서 뭐 대통령과 뭐 술자석을 같이 하는 예. 술친구다 이런 요지에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문제죠. 예. 예. 그것도 문제지만 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네, 대통령과 술자리를 했다고 해서 나쁜 법관, 100% 나쁜 법관이라는 네, 그거는 결정적이진 안 않죠. 된다고 보는데 저는 이분을 정말 전혀 몰랐는데 800원 얘기는 깜짝 놀랐어요. 만약에 진짜 원칙주의자고 진짜 법의 어떤 작구주의자라서 800원의 횡령을 한 버스 기사를 해고할 정도면 검사는 정말 법 쪽에 발을 못 붙이게 했어야죠. 그 판결의 비례성이라고 보면. 네. 그런데 이거는 이 정도면 어떤 법의 잣대 문제가 잔인한 거 아닌가요? 800원하고 이 어떤 편주. 그런데 아까 제가 정말 저는 의외로 민주당의 기류가 왜 확실치 않지 않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예요. 개별 의원들 제가 접촉해봤는데 거의 다 부정적입니다. 근데 저분을 추천한 쪽에서는 왜 이 사람이어야 되는지에 대한 저는 설명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아가페 영역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계속 주장하는 거죠. 근데 그쪽에 훌륭한 분들이 그래도 얼마나 특히 네. 많은데 왜 그분이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분의 답변을 한번 들어봤었는데 저 그거 황당하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떤 이탄 의원인가가 800원의 해고 판결과 검찰 향 접대를 심하다고 해서 도로 면직을 무효화시킨 거랑 이렇게 비교를 하니까 이분 정확한 워딩은 아니지만요. 이 후보자 이분 말씀이 그런 우려가 있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잘 살펴보니 무리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잘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후보자를 앞으로 잘하겠다는 말로 대법관을 시키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그 대법관은 청문회를 하는 이유는 과거에 어떤 판결을 해왔는지를 봐서 과거에 이런 경향을 오면 이분은 할 만하다는 분을 시키는 것이지
과거의 행위는 상관없이 앞으로 잘하겠다는 사람을 시키려면 그 청문회 청문회 뭐 알 없죠. 필요가 없죠. 청문회 네. 하는 건 과거의 어떤 행적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근데 그 800원과 검찰 그 판결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을 못 해요. 이분 본인 자체가. 그러면은 아니, 800원 해고는 법의 비정함, 장발장이잖아요. 완전히. 예, 현대판 장발장적 판결을 하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문학도가 되고 싶었는데 예. 어쩌다 사학과를 갔는데 예. 섹스피어가 그랬어요. 예. 사람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예. 그 사람의 본질은 뭘로 형성되냐? 예. 성장 과정과 직업, 예. 그 사람이 되풀이 그렇죠. 해온 일로 반복하는 판단- 일로. 예. 예. 그런데 나이 50, 40만 넘어도 생각 안 바뀝니다. 그럼요. 예, 되풀이 됩니다. 저는 좀 과장해서 늘 20살 이후에 사람이 1cm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20살 이후엔 가능한데 40이 되면 얼굴에 책임져라 그 말이 나온 것도 예. 40 이후에 안 바뀐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라 저는 그런 대법관은 정말 국민 입장에서 보면 정말 반대합니다. 아니 축구 정말 전 답답한 게 축구 감독을 뽑는데 한 번도 뭘 성과를 보여준 적이 없는 사람한테 앞으로는 잘하겠다는 그걸 대표팀 감독을 시켜야 되는지 저는 왜 그거는 이 800원과 검찰 이 판결 하나만 가지고도 이분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사실은 보면. 고개 못 들고 다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근데 대한민국의 대법관이란 분을 이렇게 어떤 모순된 판결, 이 판결 자체가 떳떳하지 않다는 건 본인도 아마 크게 부정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네, 이렇게 못한 청문회를 거죠. 보면. 예. 예. 그렇다면 저는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습니다가 네, 돼야 되는 게 그래야 정상적인 되죠. 것 같아요. 예. 그 지적을 옛날엔 못 느끼다가 지금 지적을 받고 느꼈으면 그 순간 저는 부끄러워야죠. 저는 이 자리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판단이 듭니다가 그런데 앞으로 잘하겠다는 식의 말씀이었던 걸로 전 기억을 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뭐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안 된다는 것이기도 한데 김영삼 전 대통령이 명예를 얻든지 돈을 택하든지 해야 예. 된다 정치인이 그 말 진짜 맞는 말이거든요. 예. 그런데 권력이 생기면 꼭 돈까지 갖고 싶어 해서 네.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판사는 이게 판단하는 존재잖아요. 예. 그러면 판단을 잘해서 판사로서 명예를 얻거나 예. 아니면 인간관계 속에서 출세하거나 그래야 돼요. 예. 그런데 사실은 어느 정도 판사로 출세할 때까지는 청문회가 없잖아요. 예. 근데 대법관은 청문회를 하잖아요. 예. 명예를 지켜온 분들을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얼마나 나름대로 정말 평생을 법이란 자부, 어떤 심판관으로서의 자부를 가지고 정말 조심하고 사는 분들도 꽤 많이 봤거든요, 저는. 네. 근데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을 아니 정부가 지금 지지율이 낮고 뭐 이럴 때일수록 그런 어떤 정말 좀 멋진 분 하나 거기라도 좀 이렇게 딱 하면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왜 그 하고 많은 분 중에 이분이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누구도 속 시원하게 안 해주는 게 저는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예. 뿐만 아니라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예. 지금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한 의문 녹취록이다. 예. 그다음에 어제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논문 관련 의혹이나 예. 표절 의혹이나 이런 거를 대하는 데가 다 비슷한 태도예요. 그냥 그렇습니다. 예.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의문스럽게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증거가 차고 넘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 논문도 말입니다. 그 조사하신 분들을 정치단체다 이렇게 규정하는 건 좋아요. 그건 뭐 정치권에 그럴 할 수 수 있어요. 있죠. 그런데 그러면 내용에 대해서. 그랬어요. 예. 내용에 대해 누가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이렇게 여기서 통으로 들어왔지만 이건 논문적 가치는 왜 있다는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이제 그러니까 그 내용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메신저를 공격하는 차원에서 끝내요.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뉴스타파의 녹취록에 대해서도 예. 사실은 선문답한 거예요. 그렇죠. 예, 거기 정확한 답변은 아닌 것 네, 같아요. 아닙니다. 예. 정확하게 1월 12일 녹취록에 대한 답변 안 됐고요. 최 의원님이 공부 좀 하신 것 같으니까 그 뉴스타파의 내용이 왜 중요한지 좀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네, 우선 첫째는 대통령께서 대선 전에 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하여 한 말로 시작이 됩니다. 예. 이게 예. 그게 1월부터 5월까지 예. 4개월 동안 예. 주가 조작 의혹을 받는 조작범이라고 합니다. 예. 편의상 이모 씨에게 1인 매매를 시켰다는 예. 거예요. 알아서 알아 이거죠. 그러니까. 네. 예. 그럼 요 얘기를 왜 했냐? 예. 그러면 1인 매매를 했다면 김건희 여사는
구체적으로 어느 주식에 투자했는지 몰랐다를 강조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리고 고로 주가 조작에 관여하지 않았다. 주가 조작에 관여하지도 않았고 몰랐다. 도이치모터스를 몰랐다 이렇게 되는 예. 거예요. 그런데 지금 1인 매매를 계속 강조하는 건 핵심이 그거예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1월 12일 녹취록에 예. 구체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가 2,735원이 적시되면서 액수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 이모 이사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네, 얘기. 그게 주가 조작범으로 지목되는 예. 얘기하니까 살까요? 하니까 사라고 컨펌하는 장면이에요. 예. 그게 1월 12일이에요. 예. 그런데 이 주가 조작범이 법정에서 증언하기를 자기가 일임 받은 날짜가 1월 13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1월 12일은 김건희 여사 본인이 했다 이거죠. 예, 본인이 전화로 주문했다. 예. 요게 확인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죠.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알고 샀다. 예. 그리고 구체적으로 본인이 주문했다. 예. 그리고 거기 보면 이사님이라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예. 그럼 이사님이 이사님은 어디 이사냐? 누굴 지칭하는 이사님이라는 얘기. 김건희 여사. 예. 이사님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예.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사님이 어디 이사냐? 예. 그때는 코바나 컨텐츠는 대표였기 때문에 네. 그때 도이치모터스 이사를 겸하고 있었다. 예. 이게 그 대화에서 나왔다. 이렇게 예. 이제 뉴스타파가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그건 내부 자거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면. 예. 이사니까 내부 정보를 알고 있었을 것이다. 예. 고로 주가 조작에 가담했을 것이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고 예. 6월 16일 녹취록을 보면 예. 그때는 이미 5월 20일 날 이 계좌를 다른 곳으로 옮기거든요. 예.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5월 20일 날 관계를 절연했다. 예. 그게 5월 20일이에요. 그게 수익 나지 않고 손해만 봐서 관계를 끊었다. 그게 절연했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6월 16일 날도 김건희 여사가 다른 증권사 직원에게 이모 씨와 나 이외에는 이거 관여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예. 거죠. 그러니까 5월 20일 이후에도 관계를 가졌다. 예. 그래서 민주당이 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대통령을 고발한 것은 후보를 고발한 예. 것은 6월 16일 녹취록이에요. 예. 5월 20일 이후 절연했다. 근데 절연이 아니지 않냐. 예. 그래서 고발한 것이고 예.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에 들어가는 내용은 조작이요? 주가 예. 조작 혐의 예. 그리고 허위 이력 학력 예. 관련한 혐의 이런 것들이 적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정도면은 어떤 뭐 특검이야 정치권에서 이제 알아서 논의하시겠지만 네. 집권 세력이나 집권당에서는 해명을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똑같은 건데 뭔가 좀 해명을 듣고 싶은데 엉뚱하게. 그 부분이 정말 답답해요. 뭔가 해명을 예를 들어 아까도 말씀드렸던 논문이 이러이러한 부분이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잖아요. 이제 뭐 네, 여기는 고세로 네. 들어와서 어떤 뭐 점집 뭐에서 들어오고 네. 새로 그 논의의 결론도 드렸다. 그러면은 저기는 정치 집단이다 학자가 아니고 그랬으면 이 내용은 이렇게 분석이 말이 안 된다까지 나와야 되는데 뚝 끝나요 거기서 그냥 저 집단은 교수 집단이 아니라 정치 집단이다. 여기서 뚝 끝나니까 그 맞고요. 예. 그리고 권성동 대표가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국민 호객행위라고 예. 얘기하잖아요. 그거 그냥 정치 공세예요. 국민 호객행위 내용이 없어요. 예, 그것도 맞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어제 그 뉴스타파의 보도는 이러이러한 네. 거였는데 이거는 이렇게 말이 안 되고 이건 자료를 이렇게 왜곡시킨 것이다까지 나오면 사람들이 들을 텐데 그냥 이재명 혐의 덮기 위한 뭐 호객행위다. 맞불 예, 호객행위다. 예, 예. 그 어떻게 해요? 하면 어떻게 해요? 하면 그 대답이 없다는 거. 근데 상당 부분이 그렇게 넘어가 왔죠. 그리고 이게 이제 앞으로 전개될 걸 이렇게 예측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할 거예요. 예. 그런데 이걸 당론으로 발의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예. 과거에 특검법 발의된 거와 다른 거는 예. 뉴스타파 보도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당 차원의 당론으로 추진할 근거가 마련됐고 예. 추진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일각에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거다 이렇게 예. 얘기하잖아요. 저는 거부권 행사하는 즉시 위기에 빠질 거라고 봅니다. 예. 법사위원장은 넘어설 수 있는 건가요? 제 절차를. 예. 법사위원장이 예. 막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한번 예. 위기에 빠질 거고 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때 정말 진정한 위기에 빠질 법사위원장이 겁니다. 안 올리면 패스트트랙 올리겠다는 거죠 지금? 네, 몇 개월 걸리죠 지금 패스트트랙이? 6개월, 180일. 네, 그렇더라도 가는 거니까요. 그렇게. 예. 그럼 180일이 6개월이잖아요. 6, 예. 38.
예, 그러면 총선이 다가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재명 특검 하려면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두 특검 추진하게 되면 두 특검 중에 이재명 특검만 받고 김건희 특검만 안 받고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뭐 그게 맞불이라고 뭐 나쁜 거 아니고요. 야당은 뭐 맞불 놓는 거죠 때로. 그리고 야당이 공세하는 존재지. 이게 이제 독특하게 이재명 대표 스타일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행정을 하다 보니까 행정은 늘 답을 내놓는 거잖아요. 민생에 대해서. 그렇다 보니 민생 정당을 지향하고 답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결국 예산 운용의 주체가 여당이기 때문에 민생은 여당이 하는 거고 여당이 책임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민생을 잘할 때 반대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가는 거고요. 어쨌든 야당은 공세하고 맞불 놓고 이런 존재입니다. 특히 이렇게 사정정국으로 저는 야당 대표와 야당 대표 부인을 동시에 검찰이 9월 6일 대표 소환, 9월 7일 부인 소환. 오늘 소환했죠? 네, 그리고 출석했다고 합니다. 그 이런 전대미문의 일을 벌이는 이 상황에서 야당이 네 알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할게요. 그럼 그 순간 폭망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검찰이 아직까지는 본질적인 혐의에 대한 어떤 걸 못 내놓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에서는 야당으로서는 저항을 해야겠죠. 그걸. 게다가 제가 제일 요새 이상한 거는 김혜경 사모 법카에 대해서 국고 손실로 그 한다고 언론이 한동안 보도했잖아요. 그래서 국고 손실 액수가 억대였어요. 그게 뭐냐면 다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배모 씨 월급, 월급. A모 씨 월급 이게 다 국고 손실이다. 그 논리였죠. 그런데 경찰이 이번에 그거 다 봤을 거 아닙니까? 검찰과 협조하면서. 그런데 배모 씨의 채용 과정은 정당하다. 그럼 뭐가 남았나요?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연결시킬 수도 없어진 거죠. 국고 손실의 주체는 국고 손실이 없어졌나요? 저는 몰라요. 네, 그거는 못한 거죠. 그래서 그 김혜경 사모 법카도 오늘 보도 보니까 배모 씨에게 의심되는 돈이 2천만 원. 이 중에 김혜경 사모가 알았을 것으로 암묵적으로 어떻게 된 게 200만 원이더군요. 180인가 그거군요, 이게. 네, 200만 원. 네, 그러니까 정말 그게 단돈 10원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뭐 소환하고 책임져야 되는 건데 이게 뭐가 중하고 누구 죄가 더 중하냐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어떤 사법적 잣대나 수사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형평성, 공평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정성 를 얘기하겠죠. 그래야지 받는 사람들도 자기가 100% 아니라 수긍을 하는 거죠. 승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건 너무나 불공정하고 너무나 편파적이고 이준석 전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대선 지선 이긴 당대표를 수사 걸어서 그것도 아주 성과 관련한 의혹을 걸어서 한쪽으로 수사를 진행하면서 몰아내려고 한 거 아닙니까? 지금 와서 보니. 저는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은 무고죄. 거기 이거는 무슨 시나리오냐면 이게 공소시효가 만료돼서 이제 공소권 없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한 줄 성상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한 줄을 가지고 무고죄랑 이렇게 연결하려는 의도를 누군가 가진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니 이런 식으로 여당의 전 대표와 야당의 현 대표를 수사로 걸어놓고 뭔가를 하는 이 사정 정국은 이건 국민적 동의를 받기 어렵고 빨리 끝내야 돼요. 글쎄요. 특히나 이 나라가 좀 안정될 때는 모르겠는데 지금 너무나 어떤 위기적 상황이 많은데요. 해결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 상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더 피로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피로감이라고 말하는 건 정말 제3자적 관점이고요. 이게 검찰 수사 당사자. 그렇겠죠. 특히 야당 정치인, 저는 당해본 사람이라 공포스럽고 정치인으로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 거예요. 피선거권 박탈이. 그렇죠. 그래서 무서운 상황입니다. 이게 생각보다는. 그렇죠. 뭐 공포스러울 수 있다. 명절 다가오는데 하여튼 무리하다고 느껴지는 수사가 좀 많이 진행되니까 이준석 대표 경우도 저는 처음부터 하여튼 이준석 대표의 철학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많지만 지금 일련의 과정에서는 정말 억울하겠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보면 그 멀쩡한 살아있는 대표를 과거 몇 년도에 어떤 의도된 상황으로 몰고 가서 그걸 이유로 징계위를 해부하고 글쎄요. 맨날 얘기하지만 원인에 대한 판단 없는데
무마에 대한 판단으로 징계를 6개월 때리고 그냥 너무 무리한 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제가 정서가 작동한다 누군가의 이준석 전 대표한 절대로 정치 못하겠다. 예. 이 강력한 정서가 작동될 때 예. 실수하게 실수하게 되는 거죠. 큰 실수. 저는 이 상황을 그렇게 봅니다. 그 정서 그분 말씀하시는 거죠? 뭐 다 하는 걸 이렇게 아니 근데 늘 조심해야 되니까요. 제가. 정서. 아니 그건 근데 그 정서가 핸드폰 통해 그렇죠. 드러나는 그분 말씀. 체리따봉. 예. 체리따봉도 여러분이 보낼 수 있으니까요, 그죠? 그리고 그 이상 또 다른 정서가 또 작동할 수도 있고요. 아 그렇게도 보십니까? 네. 아까 그 말씀 하나만 더 짚고 네, 넘어가겠는데. 네. 김건희 여사는 아까 그 누구죠? 이현주 의원님 말씀하시다가 권력 주변에 더 추상 같아야 한다. 네. 사정의 어떤 네. 그 공평성을 국민들에게 설득하기 위해서는. 네. 김건희 여사는 권력입니까? 저는 그러니까 어쨌든 제 말이 아니고 시사저널인가? 예. 네. 어느 예. 언론에서 여론조사를 했잖아요. 윤 대통령에게 가장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사람이 누구냐. 예. 그게 김건희 여사가 압도적 1인 걸로 압니다. 그럼 권력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주변에서는 영향력 1이라고 인식을 하면 그게 권력이 그게 권력인 거죠. 그러면 대통령 주변보다 김건희 여사 주변,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분들이 또 권력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충분히 권력이라고 규정해도 전혀 무리는 근데 아니에요. 저는 권력자라고 생각합니다. 예. 대한민국에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